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한 달 전인 지난 26일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또 바로 그 다음 날 27일에는 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었죠. 코로나19가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들을 그때부터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주변에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리죠. 이제 앞으로 2, 3분기가 지나갈수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내 차례가 오기 전에 참 궁금한 것도 많고요. 또 두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와 이 시간, 오늘 한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하는 우리 건강지킴이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희진 교수님, 또 백찬희 씨, 백수정 씨. 두 분 다 또 백씨시네요. 네.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네네. 많아요. 네. 어떻게 좀 세 분 주변에는 지금 최근에 백신을 맞았다더라,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뭐 의료계 종사자라든지 나이가 좀 있으신 가족이라든지. 맞으셨어요? 맞은 아니, 차례 아니,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수저. 아직 고령층이 아니십니다. 제 주위에 학교 앞에 이렇게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50대 여자분인데 지난주에 맞았다고 해요. 하고 그리고 영도에 병원에 근무하시는 제 후배 40대인데 남자분입니다. 오. 맞았다고 해서 실제로 맞은 분 두 분을 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그 부산에서도 1호 접종자가 아마 요양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참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린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죠. 전 세계 모두가 이 코로나 백신, 또 코로나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까 손꼽아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니까 또 다른 논란도 생기고요. 점점 더 또 궁금증이 켜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궁금증 말끔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 모이신 오늘의 안방 주치 한성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님 현재 또 대한가정의학회의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세요. 아마도 의료진이시고 하니까 최근에 접종을 맞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얼마 전 접종을 했고요. 제가 접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오. 이야. 그래서 생생한 경험담까지 나중에 나중에요? 네, 다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신 지 며칠 되신 거예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오. 안 아팠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제 열이 안 났어요? 저도 처음 예. 봐요. 저도 백신 접종하시는데. 그래서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으시겠으나 조금만 계시면 그 궁금증을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맞아요.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또 이 백신 종류가 많잖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며 화이자며 모더나며 다양한 백신 이름들 들어봤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교수님은 뭐 맞으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는 그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바이러스에서 면역을 만드는 걸 그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항원 유전자가 mRNA, 조금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교수분. 네. 교수치 조금 어렵습니다. 뭐 메신저 RNA, mRNA, 또 DNA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또 그 바이러스 벡터라고 비슷한 바이러스 비슷한 곳에 담아서 주사를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사멸, 다시 말해서 죽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한 사멸 불성화 바이러스도 있고 그런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mRNA 바이러스인 화이자와 모더나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백신, 그리고 그 사멸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인 불활성화 백신을 이용한 노바백스 백신, 이렇게 5종류가 현재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성호 교수님을 팬입니다. 상당히 존경합니다. 제가 실제로 2년 반 전에 정확하게 특강도 들었어요. 아, 진짜요? 특강도 자기 들었어요. 개발. 네, 그런데 특강인데요? 궁금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물건 하나 만들더라도 이게 사실은 뭐 시험을 해보고 다시 뭐 수정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백신이 너무 짧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간이 너무 그래서, 짧았어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한데 혹시 뭐 임상 결과나 이런 뭐 효과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코로나19가 백신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몸에 면역이 생기는지 사진을 보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인 B세포라는 곳에서 항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에 딱 달라붙는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미리 실제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모양의 미사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기억을 시켜놨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 항체가 딱 달라붙어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면역세포들이 제거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RNA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의 백신은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그건 좀 코로나19 10년. 백신은 사실 코로나가 만들어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도 이제 1년이 가 지났으니까 1년도 안 돼서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형태의 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정말 인류가 막닥뜨린 엄청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나마 개발이 돼서 효과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럼 또 어떤 생각합니다. 80% 효과 있다, 70% 효과 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임상실험에서 만 명씩 진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분과 맞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군은 만 명을 해서 일정 기간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군에서는 100명이 감염이 됐고 이 군에서는 5명, 백신을 맞은 군에서는 5명밖에 감염이 안 됐다. 그러면 95명이 실제로 안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95%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간도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일정 기간, 단기간의 효과를 봤을 때도 효과는 있다라는 것을 입증됐기 때문에 저희 인류가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인류가 대단하다 싶어요. 그 짧은 네. 시간에 어떻게 또 이런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맞아. 아니, 근데 백신별로 보면 막 종류가 여러 가지고 저는 하나 기억하기도 좀 사실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영어인데다가 네. 그런데 그 효과도 또 다양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한테 맞추는 대상자도 다르고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중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네. 사진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백신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이 백신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죠. 백신이라고 하죠. 네. 이 백신이 예방 효과가 한 70%, 다른 그 백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려졌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상온에 보관이 가능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이동을 하거나 접종할 때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 나라는 1,000만 명 이상의 그 어떤 접종분을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이 요즘 이슈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걱정은 많이 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게 뭐냐면 스코틀랜드에 114만 명이 접종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파이자 백신에 비해서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질환을 코로나19의 그 어떤 진행을 막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최대 94%까지 입원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대단하다. 굉장히 좋은 결과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그것도 2번을 보통 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아, 맞아야 이거는 되는데 2번 나눠서 예, 맞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한 번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94%까지 입원율을 막았다는 건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이자 백신인데요. 네, 이것도 뉴스에서 보면 다들 많이들 들어보신 거죠. 그렇죠. 네. 이 사진을 보시면 화이자 백신이 그나마 예방 효과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95, 알려져 있었죠. 네. 예, 그렇지만 이건 제조 과정은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뭐냐면 이 초저온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70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 과정, 이동 과정에서 이게 고장이 나거나 보관하는 그 기기가 고장내거나 하면 이 백신 자체를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보관과 이동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얀센 회사에서 만든 얀센 백신은 상대적으로 예방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상온에 보관할 수 있고 한 번만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모더나 백신. 이것도 많이 들었죠. 미국에서 네, 많이 네. 맞았죠. 이것도 상대적으로 높은 예방 효과가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초저온에 보관을 역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도입은 한 200만 명, 2천만 명 분이 도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라고 불리는 백신은 지금 한 2천만 명분이 네, 네. 들어올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사멸된 죽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 안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한 예, 건가요? 상대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떤 조작을 조금 하는 백신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확보되어 있고요.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방 효과는 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효과들은 그렇구나.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중증도로 가는 효과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차차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그 효과도 입증되었다는 점에서는 안전하게 접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뭐 쉽게 개발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 유수의 막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이 진짜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예. 만든 백신이겠죠. 맞아요. 네.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려고. 근데 정말 바이러스가 희한한 게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맞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영국발 변이나 네. 한국발 변이가 자꾸 일어나는데 이 백신은 변이 생기기 이전이었잖아요. 개발된 게. 그럼 변이 바이러스도 어떻게 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맞으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발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이 보호하는 효과, 백신의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 데서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이게 굉장히 변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영국, 남아공 같은 여러 나라에서 변이주가 발견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건 지금까지는 효과는 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도. 원래 처음에 말했던 90몇 %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어떠한 다른 중요 변이가 났을 때 이 효과는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누구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림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야, 그러게요. 참 이 주변 보면요, 뭐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 알지만 또 바로 옆에 이렇게 백신 맞은 분도 계시지만, 그럼 괜찮을까? 혹시나 어쩌다 그 한 명이 내가 되면 어떡하나? 난 좀 미루고 싶다. 어차피 남들 다 맞으면은 그 면역 생기는 거 아닌가? 마스크 쓰면 이런 되지.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백신 접종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이전에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리고 마스크 쓰기, 네. 손 잘 씻기 같은 이런 방법으로 예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소극적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면역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서 얻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결국 바이러스 백신을 밀접하게 접촉했을 때는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것 때문에 뭐 자영업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역을 만들게 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적극적으로 예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요. 길게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의 일정 % 이상의 사람이 면역이 생기면 집단 면역이라고 하죠. 집단 면역이 생기면 지금 일부 국가처럼 마스크를 벗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만드는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아유, 예. 빨리 좋겠다. 이렇게 교수님 얘기 듣고 백신이 저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뉴스만 틀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이 혈전이 생겼대더라. 누가 맞고 나서 뭐 죽었대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괜히 또 저거 뭐 연구 개발도 얼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괜히 안 가고 무섭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백신 접종은 정말로 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같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질수록 집단 면역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백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맞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에서 나는 막 이렇게 말 못할 때 있잖아요. 네. 우리 불편한 거 있잖아요. 입출국할 때 2주 자가격리하고 확진자랑 그렇지. 동선이 겹쳐도 2주 자가격리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 요거에서 좀 면제가 되지 않을까? 마스크 바로 벗고 바로 벗으면서 백화점 자유를 바로 누리지 가서. 않을까? 상쾌한 맞아. 공기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실 것 네. 같은데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CDC라고 합니다. 질병예방센터에서 미리 이 지침이 있습니다. 미국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일찍 맞았기 때문에 백신 완전 접종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백신을 맞고 보통 2주가 지나야지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2주가 지난 백신 완전 접종자의 경우에는
그 접종자들끼리는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실내에서 벗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정의 구성원, 이 만약에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중에서 굉장히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노령의 분이 계실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주 밀접적으로 마스크 벗고 막 뭐 이렇게 밀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검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외가 있는데요.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공공장소에 있거나 또는 우리 가족이 외에 다른 가족들과 같이 있거나 또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과 같이 접촉할 때는 기존의 정책처럼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은 여전히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단 면역, 우리 국민의 일정 이상의 면역이 다 생긴다면 그때는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벗을 날이 있을 것 같고 아마 내년쯤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요? 내년쯤에는. 그리고 지금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종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 여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뉴스에서 본 것 예.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논란은 많지만 시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을 갈 때는 접종을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제적으로 좀 합의가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적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그런 부분들을 그 같은 그룹에서는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병의원에서는 접종을 한 분들은 이름표에 접종을 했습니다라는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맞아요. 진짜 뭐 교수님은 이미 맞으셨지만 또 길게는 내년까지 아마 마스크를 계속 구매를 해가지고 또 쓰셔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만 더 참아서 다 같이 마스크를 좀 한 번에 벗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 이 궁금증도 많고 또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는 만큼 논란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잘못된 오해와 상식들 제대로 풀어봐야죠.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사실 뭐 뉴스나 보도자료, 뭐 신문 보면은 매일 보는 게 그거잖아요. 확진자는 몇 명이라더라, 백신이 어떻게 된다더라, 뭐 이렇다더라. 백신에 대해서 참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불안한 것들도 있고요. 좀 배운다는 자세로 겸손하게 오늘 이 OX 퀴즈들 좀 풀어봐야겠네요. 그 백신이 뉴스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소문에 특히 이렇게 카더라 검색녀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과장된 정보들이 많아요. 거짓 정보도 많아요. 과장된.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방약 같은 거나 독감 예방 주사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어릴 때 보면은 줄 서서 막 울면서 초등학교 때 주사를 맞잖아요. 맞으면 곰고 막 피도 나고 막 이런 며칠 동안 아프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교수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예,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면 선택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아까 이게 종류가 5가지라고 하셨으니까 네. 뭐 나는 노바백스, 저는 화이자로 주세요. 약간 커피 주문하듯이. 예, 그렇게. 이거는 사실 국가에서 지금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교수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 X예요. 제일 고민 중이었어요. X예요. 왜? X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경험적인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또 군대에 있을 때 예방주사 맞을 때 제가 고를 수가 없었어요. 이 제약, 이 미제, 일제 고를 수가 없어요. 그냥 놔주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도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 거지. 내가 돈 있다 해서 선택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돈으로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뭐 기저질환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뭔가 기저질환이라던가 고령 환자라던가 어떤 뭔가 이렇게 몸에 조금 뭐 이렇게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정해진 대로 맞아야 되지만 저같이 건강하고 젊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좀 선택해서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야지 않나요? 틀렸어요. 왜?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 그런 게 옛날에 바꿔. 학교에서 우유 급식할 때 네. 선생님이 초코우유 못 먹게 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흰 나는 우유. 요즘 싫었어. 1학년들은 네. 요즘 안 1학년 그래. 선택할 수도 요즘 요즘은 선택할 수 있어요. 요즘 초코우유가 된다고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그래 나의 개성을 존중해줘요. 아니 너무 근데 충격적이다. 그 교수님 네. 그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 3가는 국가에서 무료로다가 아이를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조금 더 내면 더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돈을 내면 35,000원이에요. 그럼 4가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 우리 어, 왜 그렇지. 치과 갈 때도 그 티 안 나는 흰색으로 때우면 비싸고 그 대신 나라에서 보험되는 걸로 하면 싼데 그렇지. 까만색이고 왜? 지금 잘 여기서 잘 고민해봐야 돼요. 아니, 그럴 수가 지금 있으니까 온 거 아니야? 뭐야? 네. X인 게 백신은 전 세계에서 유엔의 WHO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국가별로 어려운 나라, 뭐 힘든 나라 통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량도 좀 나누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것으로 사회 보장에 들어가는 안정장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돈 되게 신뢰감 10,000원 더 느껴져. 내고 이걸 받고 이거 안 돼요. 지금 훅 신뢰감이 느껴지네. 공공 질서를 따라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얼핏 뉴스가 잘 기억이 안 나는 스타일인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온도 아까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맞아, 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관하려면 그렇게 보관 장소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개인의 선택이 할 수 없고 그런 공간이 갖춰진 곳에서 맞는 사람만 그걸 또 맞을 수 있고 그럼 만약에 내가 네. 냉동창고 만들어 오면 아 내가 만들지 뭐. 내가 맞고 싶으면 만들면 되지 뭐. 그래. 얼마 한다고 얼마 한다고 그거일 거. 보내? 죄송합니다. 저희는 평소 이야기가 이렇지 않은데 그게 저는 오해예요. 아, 될 것 내가 같아요. 일단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은 정답을 발표해 보세요. X.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X. 맞아요. 제발 오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선택을 해서 맞는 게 네. 다양하잖아요. 선택이라는 게 뭐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맞기 싫다고 하면 안 맞을 수도 있는지 안 맞을 때 처벌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궁금하지 않나요? 맞아, 맞아. 네. 사회 안전장치, 안전장치. 그러니까 안전장치. 정답 하면서 또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X입니다. 네. 제가 원하는 거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어떤 효능과 어떤 여러 가지 도입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 배분을 해서 막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인위적으로 어떤 비용을 덜 지불하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걸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바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보다는 이렇게 수능에서 잘 맞아 접종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나라- 무료는 확실한 거죠? 무료는 확실합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자기가 사는 네. 지역에 있는 곳에서만 접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는 접종센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초존. 예, 초존을 네네네. 유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맞기 때문에 그 지정을 한 곳에서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백신들은 그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안내가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오해가 있을까봐 화이자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지를 모르고 또 지금 말이 많고 달도 많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다행히 초기 효과는 좀 적지만 중증도로 가는 효과는 화이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효과를 판정할 때는 단순하게 면역의 초기 효과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화이자가 좋더라, 아스트라제네카가 좋더라, 또는 모더나 다른 것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약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사실 뭐 우리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야자 다 해 이러면은 뭐 하고 그래. 다 같이 좀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OX 진짜 잘 풀어봤네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여기 진짜 많이 나와요. 막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알고 보면 막 빌 게이츠가 이 배후에 있고 막 뭐 이러면서 막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거 이걸 당장 맞으면은 이게 막 우리를 막 조종하고 맞아, 맞아. 근데 그 영상들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짜 설득력 같아요. 있어요. 네, 믿을 설득력 뻔했어요. 있어요. 일요일 아침에 보는 그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전자 그러니까. 변이 말고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음모론이지 음모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 저는 옆에 앉은 수정 씨가 저한테 이 백신 맞으면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실리콘이 내려앉는다고 아니 그랬나? 아니 들었어요. 이게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여성분이나 남성분들 중에 이렇게 뭐 이마에 필러 맞으신 분들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맞으신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떡하니? 난 안 맞았어. 아니 안 맞았어. 난 다 지방이야. 아, 저도 안 맞아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퀴즈에 집중하면 정답은 X입니다. 네. 왜냐하면 백신이라든가 의학은 과학이에요. 과학 사촌이 의학이고 의학 사촌이 과학인데 제 차가 휘발유차예요. 근데 실수로 디젤 경유를 넣는다고 해서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지만 휘발유 엔진이 경유 엔진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예방주사나 이런 건 주사약을 잘못 맞더라도 조금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유전자 변경 자체가 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가 된다든가 뭐 갑자기 없는 털이 난다든가 그런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체질이 바뀐다.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좀 네. 과학을 믿으세요. 좀. 그래요. 유전자 변이 이렇게 뭐 검색을 해봐도 에이, 그런 그런 일은 음모론 없겠죠. 영상은 있는데 그런 건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가 싶네요. 아니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으면 이런 예방 접종을 그럼요. 국민들에게 그 전 네, 세계 맞아. 사람들이 다 받겠어요. 엑스트라. 네, 집중하세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역시 그럼요. 우리 네. 패널 분들이나 네 분은 정말 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SNS나 인터넷 보면 백신을 맞게 되면 좀비가 된다. 맞아.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옛날 영화 중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사실 이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 이전에 예방 접종을 만드는 백신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파이자 이제 백신 최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mRNA라고 불리는 메신저 RNA를 이용한 이 백신이 결국 우리 몸 유전자에 들어와서 변형을 일으킬 것이라는 카드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우려가 지금 보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mRNA를 이용한 백신의 개발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백신은 처음 나온 백신 개발이 아니다. 이전에 있던 예방접종의 그 제조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다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심하고 맞으셔도 된다. 네, 맞아요. 뭐 진짜 온갖 카더라가 많죠. 참 SNS를 통해서 이런 거짓 뉴스를 잘 걸러내는 것도 진짜 우리 면역력 향상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퀴즈 준비돼 있네요. 문제 주시죠. 예, 부작용 접종을 하고 난 뒤에 부작용이 심할수록 효과가 좋다. 어려운데? 야, 이거는 진짜 좀 어렵다. 궁금하다. 이게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뭐 열이 난다고 그 그런 건 막 아니잖아요. 열이 난다는 후기도 받고 인터넷을 보면은 팔을 못 들 정도로 아파서 잠을 잘 때 이쪽으로 자기가 힘들었다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 옛 성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이거는 제가 아기가 이제 9살이라 정말 예방 접종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걸 맞고 나면은 그날은 조금 열이 좀 올랐다가 해열제 먹이면 가라앉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을 그냥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개인의 면역이나 뭐 건강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이게 뭐 별로 그냥 백신의 효과가 막 엄청 열이 난다고 백신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좀 뭔가 이렇게 툭툭 싸움보다 치열하게 싸울 때 열이 나잖아요. 몸에서. 이거 뭔가 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두두두두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뭔가 증거가 아닐까. 내 몸에서 많이 싸우고 내 있다. 몸에서 그래서 열이 나는 게 아닐까. 예방 주사를 맞았을 때 이런 뭐 거부 반응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아프다든가 하면 오히려 저는 효과가 같거나 떨어질 수는 있지만 좋아지진 않습니다.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싸운 만큼 면역 체계가 더 잘 만들어진 틀린 거 아니에요? 생각이다. 맷집이 생기잖아요. 자. 맷집. 아니. 맷집으로 비유하니까 지금 확 와닿는데. 아니. 네. 그러면 생긴다니까요. 제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니 저 지금 맷집에 딱 꽂혔어요. 아니, 왜냐하면- 맞는 것 같아. 아, 나 지금 살짝 흔들렸어. 그죠? 밥을 할 때 밥을 원만하게 잘 되잖아요. 네. 거부 반응 없이 밥이 잘 되면 맛이 좋아요. 근데 밥을 잘못하면은 밥이 서리거나 타거나 냄새가 나가 눕잖아요. 그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밥이 완성됐을 때 맛이 있어요. 교수님 집에서 밥 맛이 없어요. 조장하십니까?
주는 대로 드시죠. 그렇지. 여기서 왜? 요 지금 밥에 대한 예시는 살짝 설득력이 저 없었어. 지금 맷집에 너무 맷집에 네. 그리고 그게 있어요, 민설 씨. 뭐냐면 아이들 열날 때 있잖아요. 37도, 뭐 38도 됐는데 막 급하게 해열제 먹이지 말라고 해요. 왜냐? 차라리 한 스스로 번 싸워야 돼. 맞아. 스스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게 면역이다. 그렇지. 그래서 한 38도 넘어서 39도 요때 이제 해열제 먹이고 이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맞아. 기다려야 돼요. 좀 기다려야 아, 설득력이 있네, 수정 씨 말이. 야, 수정 씨 말에 지금 난 설득당했네. 처음 맷집. 설득당했네. 아, 정말. 네. 아니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이렇게 뭐 서로 저항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고 그만큼 거부 반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같거나 나빠질 수 있지 좋아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좋아질 수 우리 없어요. 여자들은 맷집으로 갑시다. X. 맷집으로 가요. X. 처음으로 설득당했는데. 그래요. 네. 따라오세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X. 찬희 씨 X. 잠깐만요. 잠깐 교수님 표정을 봤는데 저희에게 지금 처음으로 실망하신 표정이거든요. 잠깐만. 나는 이걸 바꿀래. 잠깐만. X. 제가 정답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X인데 약간 틀은 틀어진 X. 아, 네. 맷집에 설득당하신 예, 저도 설득을 조금 당했습니다. 이런 날이 네. 정말 이유는 원래 이 부작용이라는 것이 이제 발열이나 오한 이런 것들이 면역 반응의 일부라고 보시면 그래서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만 면역 기능 중에서 일부 세포 우리가 B셀, T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T세포로 인한 면역은 질병을 오래 강하게 앓을수록 이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면역이 갑니다. 우리 몸이 기억을 하는 그렇죠. 거다.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 같은 질병은 심하게 앓은 분들이 오랫동안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여기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 X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일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뜻입니다. 그래. 왜 우리 헬스장 가서 운동해도요. 근육통 심한 날은 뿌듯하잖아요. 네. 잘한 거거든요. 맞아. 제대로 근육 한 잘 거거든요. 먹었다 이러면서. 네. 야, 수정 씨 박수. 야. 이런 날이 옵니다. 네. 좀 약간 맷집이 생긴 것 같아요. 틀렸지만. 아, 네, 네, 맷집이 그래요. 생겼어요. 일단 현재까지로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백신이 더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는 또 우스갯소리로. 네. 졌지만 이긴 것 같네요. 그래요. 졌지만 잘 싸웠어요. 박수. 네.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근데 오늘은요 이 OX 퀴즈가 끝나도 계속 궁금한 거 투성이에요. 교수님이 계속 OX로 답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처럼 뭐 미혼 여성들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런 카더라도 있었어요. 헉, 불임이 된다더라. 임신 맞아, 계획 중인데 맞아. 괜찮을까?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원래 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나도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많거든요. 효과가 이것도 없을- 너무 궁금해요. 맞아, 효과가 없을 것 같아 하신 분도 계시고. 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분이 이제 이런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또는 임산부는 어떻게 하느냐에 네, 대한 네.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혈압 당뇨가 백신 접종이 금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맞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대신에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고혈압일 경우에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해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산부와 18세 이하의 청소년 소아는 지금 현재 이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접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이런 일부 나라에서는 임산부도 선택해서 맞을 수 있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예방접종을 하고 난 뒤에 혹시나 임신을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피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피임을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교수님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매일 이렇게 뭐 확진자도 정보가 나오고 제공되지만 확진됐다가 다시 완쾌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궁금하네요.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 굉장히 걱정이 되고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코로나19를 한번 걸렸었던 그러니까 이게 질병에 이완됐던 분들은 면역이 생깁니다.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초기 감염이 되고 난 뒤에 최소 90일 정도는
감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물게도 지금은 감염이 됐다가 재감염이 되는 오 맞아. 그런 경우가 뉴스에서 나온다는 봤어. 거죠. 무식하다. 그 말은 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연 면역, 이제 앓고 난 뒤에 자연 면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이 그 백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면역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체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접종을 했던 분들도 코로나19를 걸렸던 분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치료 중에서 그 수동 항체 치료라고 굉장히 중증이어서 항체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이게 백신의 효과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가 끝난 지 9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접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네.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워낙 카더라가 많다 보니까 이 예방접종이 제 순서가 이렇게 딱 됐을 때 뭐 못 맞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분들 맞는 것 좀 지켜보다가 내가 맞아야겠다고 미루시는 분들은 나중에 아예 뭐 순서가 거부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사실이 사실 맞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내가 예약을 했는데 그날 열이 심하게 나고 컨디션이 너무 안 그래서 좋아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픈데 네. 억지로 주사를 맞으면 더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 급성병이 있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심해졌거나 또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나 또는 일정적으로 도저히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는 미리 그 예방센터에 이야기해서 예방 날짜를 바꾸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예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있어요. 가급적 그 기간 내에 맞는 것이 좋고요. 기간에 맞지 못하거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혀서 맞지 않는 분들은 이걸 가장 후순위로, 뒷순위로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현재 그 보건당국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먼저 문지표를 작성하고요. 거기에 이제 건강 상태, 발열 여부, 기저질환 이런 것을 알게 하고 이전에 알레르기가 있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체온을 측정하겠죠. 열이 높은 분들은 또 다른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예진을 합니다. 예진을 하고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예방 접종을 맞는다는 접종을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접종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대기실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말로 들으면요 궁금하시죠. 더 오늘의 친절한 주치의이신 우리 한송희 교수님이 또 직접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얼마 전에 맞으셨잖아요. 저희가 그 과정을 생생하게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의 진료일기 함께 보시죠. 자, 접종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처럼 이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이제 예진을 체온 체크하고 예진을 지금 보게 된 것이죠. 끝나고 나면 접종을 했다는 접수를 합니다. 등록을 하고 지금 팔에 지금 백신 맞고 계신 거죠? 지금 봐도 아픕니다. 예, 저렇게 접종을 하게 되고요. 이제 팔에 상완에 오른쪽 주사 맞을 때 약간 따끔한 것 빼고는 크게 불편한 거. 팔뚝이가 하얗시네요, 교수님.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어서 설명도 잘 돼서 불안감은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일단 15분 정도 관찰실에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관찰실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15분 정도 대기하면서 반응을 살펴가야 되는데요.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사항 등 안내 내용을 이렇게 다 숙지해서 타입이 500ml 부활이니까 아스타미노펜인데요. 일반적으로 500ml 먹는데 그러니까 650ml 비계니까 1200이죠. 이걸 부활실에서 8시간 간격으로 먹으라고 공부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접종을 하기 전에 30분 이전에 미리 부활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네요. 약간 으르렁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독특하다라는 느낌은 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30분 정도 시간에 백신의 어떤 효과나 그런 어떤 문제가 나타날 정도는 아닌데 이전에 다른 독감 접종이나 기타의 다른 예방 접종을 할 때에 비해서는 좀 다른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을 접종한 지 6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한 3시간 좀 지나고 난 뒤에 마치 몸살이 심하게 올 때 느끼는 그런 무기력함이 약간 느껴졌고요. 컨디션이 또 안 한 시간 지나고 난 좋으셨네요. 뒤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약간 오한이 지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지 한 11시간 아이고, 목소리가 지금 축 처지셨네요. 6시 전후에 아스타미노펜 1000ml를 먹었으니까 먹은 후로는 한 5시간쯤 지났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오한이 들고 그리고 몸이 많이 좀 아프네요. 확실히 몸살 기운이 좀 있으셨나 체온은 봐요. 그래도
아스타민오펜의 효과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몸살 기운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초췌해 보이죠. 약간 계속 좀 무섭지 무기력하고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한과 걱정돼요. 그리고 약간의 그 가벼운 두통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새워 아, 다음 날 아침인가요? 좀 일단- 많이 잠을 뒤척였습니다. 이건 잠을 자서 계속 이제 그 몸이 불편해서 아스타미노펜을 중간중간에 계속 먹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하나를 또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고열은 나타나진 않았는데 잠을 뒤척일 정도의 근육통과 약간의 오한은 밤새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심각한 그 근육통과 그리고 발열은 없었던 것 같아서 아스타미노펜을 정기적으로 잘 먹으면 그럭저럭 견딜만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은 지 한 20시간 밝아지셨네요. 그러네요. 어제 저녁에는 비하가 하루가 근육통으로 지났죠. 잠을 많이 설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현재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비교적 안전했다. 그리고 비교적 크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그리고 예방적으로 아스타미노펜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죠. 코로나 백신이 하나의 희망이 되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교수님의 이 생생한 접종 후기였네요. 부끄럽습니다. 약간 아침에 교수님도 살짝 부으시네요. 네, 사실 그 많이들 걱정하고 좀 궁금해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또 맞으셔가지고 유럽에서는 이런 사용을 피한다 이런 기사들도 좀 본 것 같고요.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뭐 사실 아스타미노펜 접종을 맞을 때 굉장히 좀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위에 동료들이 워낙 많이 아팠다, 힘들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맞고 난 직후에 유럽에서 혈전이 생겨서 아이고. 피떡이라고 하죠.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접종을 중단했다라는 기사를 들으니까 난 맞았는데 이제. 어떻게?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벌써 1억 명이 넘는 이제 세계 인구가 벌써 접종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다수가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굉장히 다양한 접종을 수백만 명 이상을 했습니다. 보면 이런 혈전이 생기다든지 여러 이슈는 계속 저는 볼 거라 보고요. 그 덕분에 또 어떤 백신이 접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때는 아스타미노펜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타이레땡이라고 불리는 흔한 진통제죠. 예, 그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좀 부작용을 좀 떨어뜨리고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저 또 궁금한 게요. 그럼 그 타이레땡 있잖아요. 요거 말고 뭐 다른 진통제를 먹는 거는 안 되나요? 다른 진통제는 우리가 항염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염증을 삭힌다고 표현하지만 다시 말하면 면역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지장이 없는 효과 영향을 안 미치는 아스타미노펜을 권유를 하고요. 다른 진통제는 네. 그런 효과 때문에 백신의 효과를 일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하는 이제 우리 보건당국에서 권유하는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접종 맞으실 때 우리 이 방송을 위해서 교수님 혼자 맞으신 건 아니잖아요. 예, 주변 분들이 몇 분 같이 맞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혹시 주변 분들 중에서 뭐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어떤 게 있었는지 예, 혹시 응급하게 예. 어떤 뭐 15분 되기는 했지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대처나 저희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난 뒤에 면역이 생기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제일 무서운 거죠. 보편적으로는 국소 반응이라고 해서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픈 거. 그거는 뭐 걱정이 심하면 더 아픕니다, 원래. 그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대적으로 접종 부위가 조금 더 아프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열, 오한, 피로감, 그다음에 근육통,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이런 증상들은 보통 3일 이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알레르기 반응이라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기 공간에 있는 이유가 30분에서 1시간 내에 보통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뭐 혈압이 떨어져서 실신한다든지 또 더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예방접종에도 알레르기가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력이 있는지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접종 이후에 30분 정도,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기간에서 충분히 앉아가는 게 중요하고 한 2, 3일은 잘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안전하게 좀 맞을 수가 있는데 모든 반응이 이 주사의 알레르기나 또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접종하고 난 뒤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 이후에는 2, 3일은 조금 쉬시면서 과음과 음주를 좀 피하는 것이 네. 좋을 거예요. 어디 뭐 놀러 간다거나 뭐 이런 네. 거 하면 안 피하는 게 되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면 안 이게 되지, 직후에 나타나는 쇼크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큰 부작용은 없으니까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좀 안심을 해도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게 우리는 때가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뭐 연락 오겠지, 문자 맞아, 오겠지, 그때 맞아요. 가서 맞으면 되겠지 네. 했는데 사실 좀 미리 꼼꼼하게 좀 체크 좀 하고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그다음에 타이 땡땡도 준비 좀 해놓고 네, 네.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예. 코로나19 접종 계획은 벌써 기존에 나와 있는 도입의 시기에 따라서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그다음에 그 의료진들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접종을 벌써 했고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2분기에 들어서는 먼저 노인 재가복지시설 우선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네. 6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맞게 되는데 아, 교수님 아쉽지만 조금 더 예. 기다리셔야겠네요. 4월부터는 75세 이상부터 우선적으로 360만 명 정도가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취약시설 종사자, 특수교사들 그리고 보건교사들도 4월에 접종을 합니다. 5월에는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노인분들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승무원도 맞게 되는데 예, 4월에는 75세 이상은 파이자 백신이 예정돼 있고요. 5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74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는 만성 질환자를 비롯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보건의료인, 그 외 보건의료인, 그리고 경찰과 군인들이 접종할 계획이 있고요. 3분기에 해당돼서야 이제 만성 질환자, 성인의 만성 질환자, 그리고 50세에서 64세 이상의 중년층, 중년층. 네, 중년층. 교수님 그때 맞으시면 6월이 되겠네요. 돼야 돼요. 예, 6월에. 먼저 맞고 난 뒤에는 그 이후에 49세 이상의 성인들이 순차적으로 맞게 되고 4분기 마지막 분기에는 2차 접종자나 아까 말한 것처럼 후기로 접종을 안 한 분들이 아마 4분기에 들어서 순차에 맞춰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접종할 네. 예정입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은 저희 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좀 하반기 때 네, 맞아요. 가을쯤에 아마 가을쯤에 예방 맞을 접종할 것 수 같고 있겠네요. 교수님은 그거보다 조금 먼저 맞으시겠네요. 지금 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는 네. 3분기 6월 달에. 2번째 항에서 네. 6월 12일쯤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쯤. 네, 그때쯤에서 미리 뭐 천왕봉 가는 그런 스케줄은 잡지 예. 마시고 어디 멀리 떠나는 계획도 세우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우, 이 자리 참 잘 마련했다 싶은 게요. 막연한 공포심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한 줄로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 처방전 지금 함께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백신이다. 네. 예, 이 백신 접종이 나 자신을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접종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봉사이자 사랑입니다. 이걸 주저하거나 미룰수록 우리가 전체 집단 면역을 가지는 시간이 늦춰진다고 맞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이나 또는 심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료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걸 잘 관찰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인과성이 발생된다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걸 중단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과정의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신은 우리나라만 맞는 백신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써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몇 달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맞았던 1억이 넘는 인구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후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모든 지구인이 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우리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맞는 겁니다. 왜? 먼저 맞은 1억 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안전하게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우리 모두를 위해 시행하는 것인 만큼 맞아요. 내 순서가 되면 또 차질 없이 맞고요. 이상 반응을 고려해서 미리 또 면역력도 잘 챙기시고 또 준비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오늘의 퀴즈 이제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퀴즈 맞추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시고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수정 씨도 오늘 궁금한 거 많이 해결하셨죠? 아, 네. 워낙 카메라를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저는 거기에 혹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네, 많이 진실을 깨달을 것 같네요. 그래요. 아유, 표정이 편안해 보입니다. 오늘 네. 문제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이것을 접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2번 우유 주사. 3번 풀주사.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정답 저희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해서 이제 올해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고 하죠.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또 개인위생 철저, 지금 우리가 늘 잘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요,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하게 지키시면서 행복한 시간,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은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